안녕하세요. 다들 별일 없으시지 나오시죠? 예. 보충 교재는 오늘 대리 배울 텐데 페이지 19페이지 펴놓으세요. 보충 교재 19페이지. 보충 교재 19페이지 펴시면 그 오른쪽에 19페이지다가 이렇게 메모하셔 막 길잡이 맨 좌측 위에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어디 가고 있냐면 그 19페이지 대리행위 맨 위다가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제5장 법률행위 가고 있어요.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뭘 배웠냐면 다 같이 능력 있는 당사자가 하자 없는 의사표시를 해서 그 내용이 확가적다해야 한다. 지금 그거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률행위 효력이. 그러면 여기 이제 메모하셔봐. 제 1절에 법률행위 총칙. 총칙에서는 뭘 다루냐면 계약서에 쓴 내용. 계약서에 쓴 내용이 확가적다해야 된다. 이런 거 배웠던 거예요. 쓴 내용이. 두 번째는 2절 계약서에 쓸 때에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의사표시가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거 배웠던 것이야. 그 다음에 오늘 가는 길은 어디냐면 그 의사표시를 꼭 잘 못 배운 아버지가 해야 되겠어. 유능한 중개사님이 해야 되겠어. 중개사님에게 아버지가 토지를 팔아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걸 대리 이제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한다. 그래서 오늘은 대리라는 제도를 배운다. 여기 가려고 그래. 그 다음에 4절은 대리인이 의사표시 했을 때 그 대리행위가 무효냐 취소냐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자. 그 다음에 5절은 대리인 의사표시 할 때에 조건과 기한을 붙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가는 길은 대리.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를 배울 텐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19페이지 대리 행위를 폈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고, 지금 여기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공부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대리에서는 다시 뭘 배우냐면, 대리에서 배울 게 대리 행위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 대리행위의 효력 요건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대리행위의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효력.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소멸사유. 이렇게 배운다. 그래서 인생의 흥망성쇠, 성립, 효력, 소멸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갑이 소유하는 이 토지 소유권이 매매라는 계약을 통해서 을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배우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까지는 갑이 상대방 을을 정해서 상대방 행위 매매 대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갑이 스스로 정해서 스스로 생각을 정해서 표시해서 거래를 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배웠는데 이제는 갑이 토지를 A에게 내가 누군가의 토지를 팔아야 되겠는데 네가 그 누군가를 정해서 상대방을 정해서 상대방 행위를 정해서 표시해서 내가 책임을 지마. 이게 대리야 이게. 그래서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는 건 이렇게 되지. A가 갑의 이름으로 을과 거래를 해.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배웠던 것이야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갑이 병과 계약을 체결해. 누구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갑이 병은행에 가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누구 이름으로냐면 을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왔던 게, 자, 첫째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이렇게 되지. 갑이 을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과 체결을 해. 이렇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을의 이름으로 해버렸다면 그 계약은 유효였어, 무효였어? 무효지. 그래서 우리 한번 멍 때리는 거 하지 말고, 자, 페이지 12페이지. 보충교재 페이지 12페이지 봤더니 빨리 펴. 12페이지 봤더니 뭐라고 써있어? 3번에 당사자 확정. 거기 있죠? 거기서 당사자 확정에 3번에다가 그 3번에 당사자 확정인데 이렇게 메모해 보시봐. 갑이 이렇게, 이게 이 내용이야.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계약이래. 써보셔. 당사자 확정에다가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지금 배우는 건데 자, 근데 시험은, 자, 을의 토지를 을이 소유하는 토지를 병과 여기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간에 누가 하냐면 갑이 온다 이렇게 돼. 근데 대리에서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을의 토지를 갑이 병에게 팔았다 이렇게 안 나오고 항상 갑의 토지를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바꾸기만 하자고. 을과 갑의 이런 경우만.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갑이 을의 이름으로, 을이 갑의 이름으로, 을이 갑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지금 이것만 바꾸자는 거예요. 설득이 돼? 다시 을이 갑의 이름으로 병과 체결했다. 그러면 그것을 대리 행위가 되려거든 갑이 을에게 네가 내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라라는 대리권을 주는 행위인 수권 행위가 있어야만 이게 유효가 돼. 이렇게. 자, 다시 한다. 을이 갑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매매는 유효, 무효? 권한 없이 했으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근데 갑이 을에게 네가 내 이름으로 계약서 써라. 그런 행위를 다시 수권 행위. 그러면 을은 갑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수권을 주었으니까 그걸 따라서 대리권. 그걸 대리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리인이 갑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하는 경우는 지금 이제 그걸 배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유효, 무효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을이 갑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매도인을 계약서 쓸 때 매도인을 갑이라고 쓰는 것을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을인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갑이라고 이렇게 표시했죠.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다 같이 현명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대리행위가 성립되려거든 이렇게 현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성립 요건이야. 현명이. 쉬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보충교재 몇 페이지로 가냐면 20페이지로 간다. 20페이지. 보충교재 20페이지 가서 3번에 대리행위의 효력 요건이라고 했는데 대리인이 이렇게 됐어. 이 사람이 대리인이야. 잠깐, 대리인이. 다시 한번,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다. 지금 본인 이름으로,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병과 제약을 체결을 해. 이런 행위를 무엇이라고 그래? 현명. 요걸 뭐라고? 현명. 그럼 맨 좌측 위에 그림을 한번 봐. 아니, 쓰지 말고 흐름도를 봐. 다 같이. 대리인이 밑으로 내려와 현명을 하면 밑으로 내려오다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고 효력 요건을 갖추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다. 봐봐. 다시. 대리인이 무슨 짓을 해? 현명을 하면 대리행위 아니야. 성립이 되고 그것이
유효가 된다. 본인이 책임을 지려거든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 아셨나? 그럼 그 효력 요건이 오늘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그 효력 요건이 목적이나 의사표시에서 하자가 없어야 돼. 이 효력 요건이. 즉 뭔 얘기냐면 여기 쓰여 있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고 총칙 계약서 내용이 대리인이 계약서를 쓸 거란 말이야.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서에 쓴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강행법규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그걸 또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했을 때 대리인이 거짓말로 써야 되겠어? 진짜로 써야 되겠어? 의사표시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것이 다 같이 대리행위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거 다시 배워야 돼. 두 번째는 대리인이 계약서를 쓸 때 술 먹고 해야 되겠어? 제정신으로 써야 되겠어? 그 제정신을 다 같이 대리인에게는 제정신을 뭐라고 그랬어? 코로나 때문에 며칠 또 쉬었다 왔더니 또 어리버리해진다고 다 같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돼. 이런 요건을 이제 지금부터 배울 테니까 이거 외워버려. 다 같이 대리행위에 하자가 없을 것. 그럼 여러분들 책의 4번을 봐. 보충교재에 대리행위 효력요건의 4번 대리행위 효력요건의 첫째 대리행위 하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둘째는 대리인에게 무슨 능력 존재? 지금 요 내용이 그대로 적히잖아. 지금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이 존재해야 돼?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네 번째는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된다. 이래야 그것이 유효가 된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큰 틀을 잡아. 그럼 일단 성립이 되려거든 현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배울 텐데 대리인이 매도인이 의리라고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다 이제 비현명. 지금 병과 계약서를 쓸 때 매도인이 갑이다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이렇게 되지. 여기 을이 갑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게 대리행위가 되려거든 대리행위가 되려거든 대리행위로서 유효가 되려거든 갑이 을에게 그런 자격을 주었어야 돼 안 주었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계약서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경우. 그럼 이렇게 썼으면 대리행위. 이렇게 썼으면 대리행위가 아니야. 대리 지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버렸잖아 지금. 계약서를 쓸 때.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매도인이 을이라고 썼다 하면 병은 자 이제 이렇게 되지. 이 사람이 행위자이고 이 사람이 명의인이고 그럼 따라서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누가 상대방이 누가 당사자라 이거 배우지 않았어.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누구를 당사자로 정할 것인가. 그래서 자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본다. 12페이지 요약집 12페이지가 참 좋은 책이야. 진짜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12페이지 맨 밑에 3번에 1번에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사자 확정의 일반 원칙 나오나? 첫째,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두 개 있지?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사대로 정해져. 자 여기 봐. 지금 병이 을이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행위자는 을이고 명의자는 갑이야 지금. 행위자와 명의자가 같아 달라.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 의사대로? 상대방의 의사대로.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계약서를 을로 써버렸을 때 상대방의 의사대로 당사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가 을이라고 생각해서 을에게 책임을 물으면 을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해결을 해. 이해하셨어? 그걸 먼저 해결하시고 이것을 이제 책에서는 비현명의 효력이라고 그래. 비현명. 그럼 비현명했으면
이 행위는 따른다. 을의 행위로 간주된다. 그 법조문이 간주된다 이렇게 돼 있으므로 효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추정된다, 간주된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다시 보충교재 간다. 12페이지. 자, 보충교재 다시 몇 페이지로 가냐면 20페이지로 가. 20페이지에 그 빨리 되돌아올 줄을 몰라 여러분들은. 한번 참고했으면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되는데 원대복귀를 못해. 그대로 놔두고 있어. 다시 20페이지에 대리인이 1번가 현명이요 비현명이야? 그럼 비현명했으면 대리행위로 대리인의 행위로 간주요 추정이요? 여기다가 간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빨간 것으로 간주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주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추정이요 추정이 아니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내버리겠죠. 추정된다 이렇게. 추정이 아니므로 그러면 간주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간주한다는 말이 나오면 밑으로 써 효력이 바뀌어 번복되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이게 따라서 상대방이 이렇게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면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은 내가 실수로 잘못 썼다라고 해서 착오였음을 이유로 취소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자, 요거 2개 기억하면 돼. 간주된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착오 취소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그래서 다시 기출문제지 가져오셨어 안 가져오셨어? 가져오셨지? 자, 페이지 46페이지에 4번 봐. 4번 46페이지에 4번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기출문제 역사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그래서 46페이지 4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리인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을 위한 것으로 본다. 맞아 틀려? 갑을 위한 것으로 봐? 을을 위한 것으로 봐? 그래서 갑을 바꿔놨잖아. 지금 본다는 맞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추정만 보고 있다가 아따 본다 했으니까 거기다 팍 찍어버렸다가는 또 틀린다고 이런 게. 누구를 위한 것으로 봐?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거기는 갑을 위한 것으로 본다 해서 틀렸지. 자, 5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했을 때 을의 의사표시는 을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아 틀려? 틀려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 해야 돼. 그리고 추정한다 대신에 거기는 더 한 문제 나와서 착오 취소한다. 착오 취소 못한다. 그거까지 같이 알고 가셔야 돼. 현명하지 않았으면. 자, 다시 보충교재로 가.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 이 기출 문제를 볼 때는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답에다 O, X 이런 거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 이 문제가 도대체 뭘 우리 법조문에서는 뭘 바라면서 문제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런 생각 없이 O, X 해보면 애들도 공부 못해. 그런 거 그 집안은. 그래서 야, 이 문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 됐어. 자, 대리인이 현명했다, 현명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본다요, 추정한다요? 본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별표에 대리인이 본인 행세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지금 잘 봐. 대리인이 계약서를 쓸 때는 나는 갑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흔히 계약서를 쓸 때는 이렇게 쓸 때는 흔히 위임장을 보여줘.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라고 위임장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줄 때에 불요식 행위이므로 위임장을 안 줘도 되지만 위임장 안 가져오면 세상 요즘 믿느냐? 안 믿지. 그래서 이 을이 갑으로부터 정당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징표,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이야 이렇게. 근데 이놈이 갑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라고 하기는 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을과 거래할 때는 지가 갑인 것처럼 안경 쓰고 가서 원래 이놈은 안경 안 썼는데 지가 갑인 것처럼 가서 내가 갑이요 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어. 그러니까 대리인이라고 한 것이야. 본인 행세를 했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본인 행세했다. 첫째,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 행세했다면 상대방은 자 해봐. 원래 본인이 이렇게 생겼으므로 이놈도 안경 쓰고 와서 이 사람은 이놈이 본인인 줄 알았어. 자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대로 정해진다. 당사자 결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대로 정해진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대리인은 이 친구가 본인 행세해서 이놈이 본인인 줄 알았어. 갑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갑에게 책임 물을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1번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넘어서 내에서 본인 행세했을 때에는 그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이제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현명을 했는데 대리행위는 성립이 되었는데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다 같이 무권대리라는 게 있다는 거야. 무권대리. 그러면 이 무권대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무권대리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권대리 두 개 있어. 그래서 표현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고 그래. 다시 한번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물을 수 없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권대리를 무엇이라고 그래? 표현대리.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임대해달라고 대리권 줬는데 임대. 이 친구가 병과 임대하지 않고 매매를 했어. 매매. 임대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약서는 매도인 갑에서 이 사람이 갑이 을에게 임대해달라고 했는데 을이 병과 임대한 것이야 매매한 것이야? 매매하면서 본인 행세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이 을이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지 이 사람이. 상대방은 시방 본인의 대리인과 대리 행위를 해? 본인과 직접 거래를 해? 하여튼 따라서 해보면 상대방의 의사대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리인과 거래한다는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을의 매매는 대리 행위요, 본인이 직접 하는 행위요. 알아들었지? 그렇게 해서 자 2번 봐.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본인 행세를 했다면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성립에다 동그라미 쳐. 성립. 표현 대리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말에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 교재에서 그런 거 구별해야 돼. 대리인이 본인 행세했다. 표현 대리요? 아니요?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을이 갑이 을에게 임대해달라고 했는데 이 을이 대리권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있는 자가 본인 행세하면 표현 대리는 성립이요? 성립은 아니야? 성립은 아닌데 판례는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을 따라서 유추 적용. 성립은 아니지만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이걸 눈여겨서 봐줘야 돼. 자, 이해하셨나? 자, 거기 썼어. 기억번 대리권 있는 자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 행세를 했다면 표현 대리의 법 이론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유추 적용과 성립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성립이요 유추 적용이야? 본인 행세했다면 표현 대리는 아니라. 근데 표현 대리가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 구별하셨나? 자, 두 번째는 대리권도 없는 자가 본인 행세했어. 자, 대리권도 없는 자가 본인 행세해서 과거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봐.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 행세에서 과거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 행세했대.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대리권 있는 자가 본인 행세했다. 대리권 있는 자가 본인 행세했다. 자, 표현 대리요? 아니요? 아니야. 그러나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 어디 문제를 보자. 우리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봐. 55페이지에 보충 판례제. 판례제 기출문제 1번을 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을 모용한다. 그 말은 모용이 함부로 쓴다 그런 뜻이야. 권한 없이 쓴다 이것이 모용이야. 모용. 함부로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자봐.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밑줄 그셔봐.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법률 행위를 했다. 여기까지 됐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여기는 넘은을 봐야 돼, 성립을 봐야 돼. 그걸 눈으로 보라는 거야. 성립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 틀려? 맞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영종도에서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 이해가 가죠? 지금은 본인 행세를 보라고. 본인 행세. 본인 행세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맞지? 자, 밑에 본다. 2번 봐. 자,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5번 보시면 갑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의리 대리인이 자신을 갑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병에게 임대하였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본인으로 가장해서 병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했을 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야 돼? 있다 해야 돼? 응? 근데 이것은 이제 잘 들어야 돼. 이 내용은 사실은 없다 했어야 돼. 여기는. 근데 이건 그 당시 다른 자격시험의 기출문제였다고. 근데 기출문제였는데 오류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가장 맞는 것, 거기에서는 다른 자격시험 이렇게 보라. 가장 맞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낸다고. 그때는 이게 없다 했어야 돼. 근데 이 규정은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자격시험 문제는 그렇게 냈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대로 이렇게. 근데 그때 이 자격시 2010년도에 다른 자격시험인데 2010년도에 사법시험 문제인데 그 지문 중에서 오류가 있었던 지문이야 이게. 그러니까 교수들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내셔야 돼. 아니면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럼 자 이런 경우는 봐. 대리인이 봐. 5번 봐. 우리 이해하셔야. 대리인이 임대하라고 대리권 줬어 이렇게. 임대하라고. 그러니까 대리권 있는 자야 없는 자야? 있는 자가 다시 본인으로 가장해서 매매해버렸지? 그러면 성립은 돼 안 돼? 안 되지만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 그렇게 냈어야 맞는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거기다가 성립할 수 있다 몇 줄 것이고 성립할 수 있다 몇 줄 것이고 유추 적용할 수 있다가 바른 정답이었다 이렇게 바꿔야 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55페이지로 가서 한 장 넘겨서 그러니까는 그 지문은 그냥 그 상태로 놓고 풀어야 돼. 자, 55페이지로 가서 3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갑이 요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으려고 그래. 융자를 받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줬대. 자, 융자를 받기 위해서 을에게 무슨 짓을 했어? 대리권 수여했고 위임장, 윈감, 각종 서류를 교부하였다.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렇게 융자 받아오더라 했더니 을에게 을아 가서 융자 받아오더라 했더니 을이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놓고는 팔아버렸대. 그럼 시킨 일을 한 거예요? 시키지 않은 것 한 거예요? 표현 대리요? 아니요. 여기는 갑이 융자 받아오느라 했더니 을이 토지를 팔아버렸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됐지. 근데 여기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팔았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팔았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서 팔았지? 그러니까 대리 행위가 아니다. 그걸 보시라는 거야. 몇 줄 그셔? 자기 이름으로, 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병에게 팔았다. 근데 몇 줄 그셔봐. 그러면 거기는 거기 이렇게 몇 줄 그시고 대리 행위다. 대리 행위가 아니다. 대리 행위가 아니니까 표현 대리에 관한 성립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민법에서는 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까딱 복잡해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런 얘기를 언급을 안 했거든 내가.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현 대리냐 아니냐를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자, 정리해보자. 대리인이 일단 본인 행세를 해버렸다면, 대리인이 본인 행세를 해버렸다면 일단 표현 대리 성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대리권 있는 자가 본인 행세했다면, 대리권 있는 자가 본인 행세했다면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론 내용을 배우시고 한번 풀어봐야 돼요. 기출문제를. 그래야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기출문제하고 그냥 이렇게 오지선다로 나온 기출문제는 질적으로 달라. 이게 훨씬 좋은 거니까 이것도 풀어보고, 또 이것도 풀어봤더니 O, X 했더니 거의 다 맞거든. 또 맞히는 연습 해보니까 맞아. 그것도 또 오지선다 봤더니 또 정신 시끄럽겠지. 그것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보면서 훈련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수학능력 시험 보러 갈 때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보고 가냐? 여러 번 보잖아요. 1학년 때부터 보시고 다른 책도 보시고. 근데 유독 중개사만큼은 그런 거 안고 시험 보려고 그래. 그건 심보가 도둑놈과 비슷해. 그런 것들은. 이 중개사를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어떤 것들을, 어떤 일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알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접근도 하는 것도 노력도 하는 거지,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 4월 달에는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몰라도 쫓기지 않거든. 그래서 7, 8월 달에 막 쫓겨서 공부 못해. 이거 하려면 저거 생각나고, 민법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학교는 20점 맞고. 공법이 안 됐는데 공법 좀 쳐다보고 공부했더니 이게 해봐야 뭐하냐 이거. 민법 40점 맞는데 막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이거. 근데 민법도 막상 막 봤더니 하루 종일 봤어도 한 문제도 못 맞히고. 지금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쭉 가르쳐 드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20페이지로 간다. 20페이지에 대리인이 지금 현명을 했어. 근데 현명을 했으면 대리인가 성립이 되는데, 이게 현명의 방법과 관련하여 본인 이름으로 해버린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으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으면 그건 그 문제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그냥 문제 올 것 없어. 그냥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대리권 주었으니까. 근데 본인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표현 대리냐 아니냐는 별도 문제다 아셔야 돼.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했다면 표현 대리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근데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는 있다. 거기가 여러분들 성립 요건까지 배웠어. 그러면 이제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했다고 위임장을 제시하고 이렇게 갑의 이름으로 했을 때 상대방이 본인에게 토지 내놓으시오 하려거든 대리행위의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자, 대리인이 갑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쓴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여야 돼 아니어야 돼?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계약서를 쓸 때에 거짓말로 써야 돼? 진실한 말로 써야 돼? 그래, 비진의 표시가 아니어야지. 이런 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고. 실수로 써야 돼? 실수 없이 써야 돼? 계약서에 쓸 때 이제 똑같아. 자, 계약서 쓸 때 첫째 쓴 내용, 첫째 대리인이 쓸 때 정신 상태가, 대리인의 정신 상태는 어느 정도여야 돼? 행위 능력 있어야 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양가로 2번을 봐. 4번에 양가로 2번. 계약서 쓸 때에 양가로 2번에 대리인의 무슨 능력 존재? 여기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그걸 물어본다고.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 2번에 동그라미 1번 봤더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쓸 때 대리인의 정신 상태가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되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제한 능력자가 계약서 쓸 때 정신 상태가 제한 능력자였어. 정신 상태가.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계약서에 썼을 때 제한 능력을 이유로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써놨잖아. 그래서 외워버려. 제대는 제대했으면 물릴 수 있어 없어요? 그렇게 외워버려. 제대는 취소 없다 이렇게. 그거 표현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이 나올 때 이래 봐라. 대리인의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가 나오겠어?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를 물어보겠어? 그래, 문제 있는 걸 물어보니까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물어보니까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해버려 저런 거. 자, 계약서에 쓸 때에 쓰는 사람의 정신 상태. 그다음에 이제 쓴 내용이 확정 가능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계약서에 쓴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쓰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과 대리인의 의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해서 책임을 지거든.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 자, 4번의 양가로 1번을 봐. 4번의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읽어본다. 의사의 흠결 시작.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선의, 악의 등의 문제는 누구를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래,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런데 이 대리행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여기 봐. 대리행위 하자를 결정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두 개 있어. 갑이 을에게 잘 봐. 을에게 병의 토지를 구입해다오라고. 자, 갑이 을에게 1번 검단에 토지 하나 구입해다오 한 경우, 검단에 있는 병의 토지를 구입해다오 한 경우 두 개 있어. 그럼 2번은 본인이 지시를 한 거지? 지시를 한 거고 1번은 본인이 지시를 안 한 경우, 두 경우가 있어. 그러면 지시를 했든 안 했든 얼마에 팔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대리인이 기준으로 해. 그래서 본인이 지시를 안 했어도 안 한 경우에는 의사의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거짓말인지 아닌지 착오인지 아닌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알고서 적극 가담했느냐, 즉 선의 악의도 누구 기준? 대리인.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도 대리인. 근데 궁박 있었지. 궁박이 뭐냐면 급하냐 안 급하냐. 그래서 궁박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상황, 어떤 그 토지를 빨리 팔아야 될지 여부는 대리인은 모르잖아. 그래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일단 본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의사표시 하자가 있느냐는 누구 기준? 알고서 적극 가담했느냐를 결정할 때도 대리인. 경솔무경험도 대리인.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지시를 했어. 그럼 본인이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때는 오로지 누구만 기준으로 해? 대리인. 그런데 본인이 지시를 해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어떤 사실 알았느냐 몰랐느냐, 선의 악의가 문제될 때는 대리인만 기준으로 한다. 본인도 함께 고려된다. 이게 문제가 돼버려. 본인도 함께 고려된다. 자, 본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 의사표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때는 본인과 대리인의 의사를
함께 고려해 대리인만 기준으로 해. 대리인만. 근데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문제 될 때는 그때는 이걸 고려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다시 해. 본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 저기 이제 여기 갑이 병의 토지를 구입해달라고 지시한 거예요. 근데 병의 토지에 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 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근데 대리인이 살 때는 선이고 무과실이야. 대리인이 이 땅을 살 때는 저당권이 있다는 거 몰랐고 과실 없었어. 근데 본인은 알았어 몰랐어? 알고서 시켰다고 이게 토지 사달라고. 그러면 아는 것으로 취급하자 모르는 것으로 취급하자? 본인도 함께 고려하자. 그러는 게 선의 악의만 문제될 때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자, 프린트 본다. 프린트 본다. 뭐라고 되냐면 3번 봐 3번. 4번에 양가로 1번에 3번. 대리인이 본인의 뭐에 따른 경우? 지시에다 동그라미 쳐. 지시에 따른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는,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지시했어. 본인이 지시했는데 본인은 저당권이 있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근데 대리인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럼 본인은 대리인이 몰랐다는 것을 이유로 어떤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이게 지시했으니까. 그렇게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지시에 따른 경우 본인은 대리인이 몰랐다고 우길 수 없다 이렇게 해버려. 그냥.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 효력에서 대리행위 하자를 결정할 때는, 자, 대리행위 하자를 결정, 여기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때는 원칙은 누구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대리인. 근데 본인의 선의 악의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지시를 했을 때만 이렇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대리권의 존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지.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20페이지 보충교재 대리권의 존재. 그러면 대리권이 존재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입증 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어. 대리권의 존재에 따른 입증 책임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은 토지 소유자는, 갑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서 사용 수익 또 처분, 그리고 사용 수익 하려고도 수선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존행위. 수선하는 걸 보존행위, 사용 수익하는 것을 관리행위, 처분하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그래. 소유자는 그 토지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근데 갑이 지금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 대리권을 주었다고. 근데 대리권을 주기는 주었는데 대리권을 줄 때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명확한 경우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럼 명확하면 시킨 일만 하면 돼. 갑이 을에게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줄 때 어떤 일을 하라라고 명확했다면 명확한 것만 하면 돼. 근데 명확하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이해하셨나? 그럼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라서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만 하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를 봐. 오른쪽 21페이지. 21페이지 보충교재 4번 봤더니 대리권의 범위의 수권행위 해석상 양가로 1번의 대리권의 범위가 어떤 경우? 명확한 경우. 양가로 2번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나와. 다시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그 프린트 3개가 있지? 그 중에서 어떤 것만 하라?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만 하라는 거예요. 보존행위와 무슨 행위만? 관리행위만. 그래서 여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는 이 보존행위가 가옥의 수선이나 또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을 말하고 무제한으로 가능해. 그러나 관리행위 중에서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무제한으로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분행위 일치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매매나 교환이나 매매에서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환이나 제한물권 설정 행위는 안 돼.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돼 안 돼? 되지. 여기 본다. 보이게는 있다. 그래서 그 양가로 2번에 보이게는 있다 써놨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 시험은 맨날 이런 거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틀려? 작년 문제 이게.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는 무제한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는 무제한이 아니야. 여기는 처분 행위는 안 돼. 이런 것들은.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여기 여러분들 명확한 경우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줘야 돼.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에어버려 보이게만 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한 경우 그러면 토지를 갑이을에게 토지를 매매해달라고 대리권 수여했어. 매매. 그러면 토지를 매매해달라고 대리권 수여했다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해요. 그럼 명확하면 시킨 의사표시와 그 이행 수단을 위한 요거 사실행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계약과 매매만 하라 이행 수단도 가능하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충결의 21페이지에 위에 가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게 시험 나와. 명확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행위만 해야 돼. 또 다른 행위를 해야 돼. 부탁받은 행위만 해야 돼요. 위임받은 행위와 그 이행 수단 있지? 그 이행 수단에다 밑줄 그으시고 이게 사실행위야. 사실행위.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다면 토지를 사고 팔기 매매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 청약이나 승낙은. 그리고 그 매매 이행 수단으로 등기해 주는 것은 이행 수단이지. 그런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잔금 받고 이런 것들은. 그러나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러면 자 이렇게 돼.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줄 때는 을은 의사표시 한 개만 해야 돼? 두 개 해야 돼? 이런 거 말하면 돼. 두 개는 안 돼. 한 개만 하고 또 다른 의사표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개 의사표시 이외에 이행수단은 의사표시여 사실행위야. 돈을 주고받는 건 사실행위만 하는 거지.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만약에 토지를 팔아달라고 해서 매매계약을 했다면 매매를 할 수 있는 청약 승낙은 할 수 있어. 그럼 매매해놓고 나중에 해제는 의사표시가 아니요. 그런 짓은 또 다른 의사표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의사표시 몇 개? 한 개와 이행수단.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알면 된다고. 많은 딱 문제 나오면 의사표시 두 개 그러면 안 돼. 그런 것들은. 두 개 의사표시는 안 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봤더니 매도 권한. 토지를 팔아달라. 그러면 토지를 팔려거든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있어 없어요? 그 매매계약 하려거든 승낙을 받아들여야지. 잔금 수령권도 있다. 두 번째,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잔금을 지급할 연기할 권한도 있다. 거기 봐. 매수 권한. 그러면 토지를 사달라고 했다. 그러면 토지를 산 후에 다시 처분할 권한은 그게 의사표시 아니야. 처분 권한은. 그 다음에 4번. 자, 매매계약 체결했대. 그럼 매매계약 체결하고 났으면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야지. 그거 중요한 거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거기다 별표 해놓고 올해 시험 나올 거라고 그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자 지금 대리권의 존재에 관해서 배우고 있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자,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첫째, 수권행위, 대리권 준행위, 수권행위의 해석상 범위인데 해석상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줄 때에
숙권행위 해석을 해봤더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도 있고 또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럼 명확한 경우는 다른 날 시킨 일, 시킨 의사표시만 하고 그 이행수단만 하라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어? 보이게 이렇게 외워. 보이게. 이게 해석상의 범위. 두 번째는 갑이 이 토지를 팔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어. 여러 사람에게. 그러면 대리인이 한 사람이요, 여러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A에게도 주고 B에게도 주고 C에게도 줄 때, 그런데 이제 을을 만났어. 상대방을 정할 때 상대방 행위를 정할 때 각자가 의사를 정해도 될까요? 전원이 의사를 합의해서 정해야 할까요? 대리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래서 공동으로 하지 말고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계약을 할 권한이 있다. 이것이 대리권의 존재야. 이게 다시 한번 외워버려. 수각. 그것이 몇 번이냐면, 자, 쭉 내려와서 6번 봐. 6번 3번에 6번에 대리인이 혼자다 수인이다. 수인인 경우에는 전원이 각자가 그 다음에 9번 가서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할, 여기 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을 때 을이 자기를 매수인으로 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해버리면 본인은 피해가 갈 수 있지. 그래서 대리인은 자기 계약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쌍방을 대리할 권한도 없다. 그러면 정리. 자,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숙권행위 해석상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부여받은 행위만 해야 되고 그 이행수단은 가능하다. 이해하셨나? 매매계약을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여받았다면 매매를 해야 되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의사표시하고, 매매 이행수단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나 또 다른 의사표시는 할 수 없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뭐 처분권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의사표시 한 개만 해야 돼, 두 개만 해야 돼? 한 개와 이행수단. 그리고 또 다른 의사표시는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해서 배웠어. 그러면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그것이, 자,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대리권의 존재를 머릿속에 그리 앉아서 대리권의 존재와 관련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를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첫째, 대리권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관련하여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었을 때 그 대리인은 모든 짓을 할 수 있어. 시킨 일만 해야 돼. 그리고 이행수단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가 애매한 경우도 있었어 없었어요? 그때는 어떤 짓을 할 수 있어? 보이게 이렇게. 그리고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할 권한은 없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전원이 본인을 대리하라, 각자가 본인을 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토지를 팔아달라고 해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병과 계약을 해서 병이 돈을 주면,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여받은, 토지에 매각할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계약 이외에 잔금 수령권도 있다. 그러면 잔금을 주면 대리인은 본인에게 가져다 줘야 돼? 영종도 카지노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잘 알아야 돼. 영종도 카지노 갈 생각을 갖고 돈을 받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본인 가져다 주려고, 자기가 횡령하려고 영종도 카지노 갈 생각으로 대리 행위를 해 지금. 다시 한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줄 때에 을이 현명도 했고 그 다음에 시킨 일도 했어. 근데 생각이 돈 주면 본인 가져다 주려고, 카지노 가려고.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한다. 그럼 대리권 남용을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대리권 남용도 원칙 유효. 이거보다 상할 수이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것이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리인의 생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음 없음? 없음. 그게 마지막으로 맨 밑에 양가로 4번을 본다. 2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대리권 남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 원칙이 뭐? 유효. 예외 언제? 이해하셨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봤더니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유월이 뭐냐면 넘어선 것이다. 그런 얘기요. 자 여기 봐.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이야. 범위 내의 행위를 했어. 범위 내의 행위를 했는데 생각이 영종도 가려고 한 거라고. 생각이 나쁜 거야. 생각이.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를 유월한 행위이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해. 아까 비진위 표시에서 상할 수 있었지? 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무권 대리가 아니야 이거. 무권 대리이다 그럼 틀린다고 이런 거. 대리권 남용한 경우 상할 수이면 무권 대리여 무효야.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자 여기까지가 대리행위 효력 요건을 배웠고 자 쉬었다가 봅시다.